저 앞에서 만난 산모님이 갈비뼈가 아파요 그러고 나가셨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동작이에요. 이게 임신 때 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진짜 시원하죠? 오늘 사심을 채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환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운동을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송 대표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혹시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일어나셔가지고 운동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볼까요? 자, 먼저 운동하기 전에 우리 몸풀기를 좀 해야겠죠. 몸을 풀 때는 주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산모들이라. 일단 제가 쿠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프론이라고 하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모들 배대고 엎드릴 수 있는 쿠션인데, 이게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없으면 집에 큰 바디필로우나 큰 쿠션 이것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어떤 스트레칭을 제가 추천드릴 거냐면, 어깨를 열어주면서 가슴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할 거고, 자, 이 동작을 할 때는 남편분이 있으면 꼭 도와주세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남편분이 도와주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반을 접겠습니다. 자, 우리 산모님께서 저쪽으로 앉아주시고, 자, 다리를 쭉 뻗고 앉아보세요. 다리를 쭉 뻗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요 쿠션을 잡겠습니다. 자, 그대로 뒤로 누워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약간 경사지게 누울 수 있죠?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팔을 줘보세요, 저한테. 자, 남편분이 계시다면 남편분이 이 쿠션을 이렇게 잡아야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딱 고정합니다. 다리를 펴고 고정하셔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산모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어깨가 말리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피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좋은 동작입니다. 근데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쿠션을 통해서 바닥에서 몸을 띄우고 하면 더 많이 스트레칭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쿠션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꿈치를 90도 정도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 이렇게 그냥 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팔 무게 때문에 그대로 가슴 쪽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나시죠? 네,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길게 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내 팔 무게에 의해서 혼자서 할 때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있다면, 자, 머리 뒤로 깍지를 껴주세요. 자, 다시 호흡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그럼 남편분이 이렇게 후 뱉으면서 약간 요런 이제 스킨십과 함께 그 다음에 이렇게 도와주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늘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 훨씬 더 운동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죠? 가슴 스트레칭. 자, 두 번째는 가슴을 스트레칭하는 목적이 어깨가 말려 있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피는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와 함께 또 해야 되는 게 어깨를 돌려주는, 이게 암서클이라고 하는 동작들도 같이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암서클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팔꿈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바지 뒷주머니 쪽으로 팔꿈치를 집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쭉 당기면 등이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이 이렇게 쭉 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펴서 새끼손가락이 앞쪽 주머니를 스쳐서 다시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팔을 뻗어서 크게 어깨를 한번 회전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암서클이라고 하는 동작이죠. 이 동작을 아까 얘기했던 가슴을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쭉 크게 돌려주는 걸 하나의 동작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로 숨을 마시고 후 뱉으면서 이완되게 만들면서 쭉 팔꿈치를 뒷주머니에 넣는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팔 펴서 크게 암서클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다시 팔꿈치 벌려서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호흡. 후 뱉으면서 조여주시고, 그럼 등의 힘도 커지고요. 앞쪽은 더 열리는 아주 좋은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쿠션, 바디필로우가 있으면 훨씬 더 팔에, 어깨에 그런 가동성을 크게 만들고 가슴 근육,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좋은 동작이 될 거예요. 요거 추천. 첫 번째 동작. 네. 자, 이번에는 옆구리. 옆구리. 아까 전에 저 앞에서 만난 산모님이 갈비뼈가 아파요 그러고 나가셨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동작이에요.
지금 갈비뼈 안 아프죠? 네. 이제 나중에 얘가 이만큼 커지면 이 밑에 늑골이 위로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가 아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 갑자기 하면 막 옆구리 막 콕 쑤시고 아픈 것처럼 그 사이사이가 아파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많이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이대로 옆으로 누울 겁니다. 요거 끼고 그냥 편하게 누워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팔은 이렇게 해서 넘겨주세요. 아래 팔로 위를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측면에 대한 스트레칭이에요. 산모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 갈비뼈 자체가 임신하면 위로 올라오면서 특히 하부 쪽이 이렇게 찌그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합니다. 모양이 변하면서 이 늑골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늑강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경직되기 쉽고 이 근육을 쓰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통해서 스트레칭도 되고 또는 이런 게 많이 없었던 사람이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 호흡을 할 때 아파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갈비뼈가 아파요, 옆구리가 아파요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산모들이. 자,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호흡을 먼저 하는 거예요. 코로 숨을 3초 정도 마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후 뱉으면서 요 밑에 팔을 가지고 당겨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측면에 있는 근육이나 이 늑골들이 쭉 스트레칭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혼자서 스트레칭 하는 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있다면 남편분이 여기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세 부위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늘려보세요. 자, 봐봐요. 자, 숨을 마시는데 이제 산모님 어디로 마실 거냐면 이쪽. 위쪽 부분으로 내가 마신다고 느낌을 가져가 보세요. 이쪽으로 숨을 마셔보세요. 그 다음에 후 뱉으면서 당겨볼게요. 이때 남편분이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을 도와주면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스트레칭감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갈비뼈 중앙 여기를 타겟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이로 숨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숨을 마셔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남편분이 있다면 이 부위를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골반하고 갈비뼈 그 사이가 있어요. 여기 이쪽 부분으로 마셔볼게요. 천천히. 좋아요. 후 뱉으면서 골반 아래로 떨어뜨리고 얘를 이렇게 남편분이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골반과 요 사이를 벌려주고 갈비뼈를 벌려주고 갈비뼈와 팔 쪽을 늘려주시는 이런 도움을 해주시면 이쪽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한번 암서클을 합니다. 자, 놓고 앞쪽을 돌아서 어깨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큰 암서클을 그리면서 다시 잡아주세요.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깊게 늘려보시고 줄여보시고 남편분은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그러면 측면, 옆구리 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임산부의 운동은 아픈 다음에 치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 아프게 예방하고 예활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아프지 않았을 때, 임신 초기, 중기 때 미리미리 많이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엎드려 볼게요. 네. 자, 다음 동작은 만약에 이제 집에 고프론이 없다면 엎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얘는 배를 여기다 넣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바디필로우이기 때문에 일단 엎드려 보겠습니다. 이 앞쪽을 눌러주시고 뒤쪽을 눌러서 배를 넣고 네, 이마에 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누웠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복부 앞쪽을 이렇게 스트레칭 시킬 거예요. 복부 앞쪽을.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자, 그대로 천천히 상체를 쭉 밀어 올려 볼게요. 네,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뒤쪽을 조이면서 올라가고 그때 몸통 앞쪽이 쭉 늘어나면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고 다시 역순으로 천천히 후 뱉으면서 내려가시고 신기한 느낌인데 약간 찢어지는 느낌. 네, 맞아요. 그만큼 앞쪽이 좀 타이트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하면 지금 예성 산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타이트한 그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바닥을 쭉 누르면서 올라가 보세요. 후. 그래서 뒤쪽 근육이 약하신 분들, 또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굽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동작이 잘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자, 이렇게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되겠죠. 앞쪽을 쭉 늘려주는. 자, 남편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 팔목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팔목을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천천히 몸을 들어 올릴 건데 힘을 빼고 계셔 보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어깨 아픔 얘기하시고. 네. 괜찮죠? 네. 고개 숙여주시고. 자, 남편분께서 이렇게 살짝 들어줍니다. 어깨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은 이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어깨가 불편하지 않다면 이 위치에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뻣뻣하다, 어깨가 굳어 있다 라고 하면 되게 불편해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엔 다리 쪽입니다. 자, 이쪽 다리를 뒤로 한번 천천히 쭉 올려볼까요? 그리고 상체도 천천히 올려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라인이 쭉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다시 내리시고, 그렇죠. 다시 이쪽도 뒤로 뻗고 상체를 쭉 올려보시면 지금 이 앞쪽에 있는 라인, 왼쪽 라인이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한 번 더, 후. 내리시고, 반대쪽도 후. 내리시고. 강도가 매우 약한 준비 운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이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자, 다리를 잡습니다. 발목을 잡고, 산모님은 무릎만 살짝 펴보세요. 쭉. 그렇지. 자, 허리가 아프지 않게 제가 천천히 올려볼게요. 남편분의 역할은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허벅지 앞쪽이 쫙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느낌 나죠? 네. 허리 아프지 않죠? 네. 허리 아프면 얘기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래서 남편분한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내려주고, 한 번 더 무릎만 펴주세요. 중요한 거는 허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하셔서 남편분께서 좌우로만 움직여 주시면 좋은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이 됩니다. 일어나셔도 돼요. 시원해. 진짜 시원하죠? 오늘 사심을 채우고 있어요. 자, 마사지 볼은 우리가 준비 운동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근막 이완 도구거든요. 그래서 폼롤러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폼롤러보다 산모들이 마사지 볼을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왜냐면 폼롤러를 쓰면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위치를 잘못 잡거나 그러면. 그래서 저희 같은 지도 강사들이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혼자서 하실 때는 폼롤러 큰 거를 쓰다가 거기 올라갔을 때 복압이 세게 올라가고 그러면 복직근 이개라든가 이런 약간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할 때는 마사지 볼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워보세요. 네. 마사지 볼은 어느 부위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로 등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강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 볼은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는 주로 날개뼈 안쪽을 주로 풀어주는 게 좋고요. 산모는 아까 전에 스트레칭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세가 앉아 있을 때도 어깨가 조금 더 많이 말리고, 서 있을 때도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어깨가 좀 말리는 그런 공통적인 자세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등, 그러니까 날개뼈 안쪽을 조금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풀어주는 이런 마사지 볼은 자세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운동하기 전에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예성 산모님이 하듯이 알아서 자기가 기분이 좋은 위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돼 있는 부위는 일단 여기 뭔가 불편한데 라는 느낌이 와서 그 부위를 이렇게 혼자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 볼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푸는데, 하나는 그대로 내가 불편한 쪽에 가서 그대로 체중으로 호흡으로 가만히 압박만 해도 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픈 부위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부위에서 멈춰요. 그 다음에 코로 숨을 마시고 길게 후 뱉으면서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통해서 압박을 천천히 주고 있으면 그 예민한 느낌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좀 근육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몸을 좌우나 위아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서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마사지 볼을 활용해서 내가 등,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엉덩이 쪽
종아리 이런 부위들을 풀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좋은 근육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종아리를 풀 때는 이렇게 대고 하나요? 맞아요. 종아리도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위치는 우리가 이 비복근이라고 하는 부위, 까치발 들면 W자가 생기는 그 딱 갈라지는 거기 가운데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항상 부종을 만드는 위치거든요. 그 부위에다가 딱 대시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서 발목을 당겨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압박, 그리고 압박이 됐으면 호흡 들이마시고 길게 천천히 압박. 그게 되면 이제 좌우로 움직여주고 앞뒤로 움직여주고, 움직일 때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도 되고 지금처럼 골반 자체를 으쓱으쓱 하이킹 동작을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혼자서 종아리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쉽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요거 하나 있으면은 운동 전에 등 좀 풀고 허리 좀 풀고 엉덩이 아프면 엉덩이 눌러놓고 호흡해서 빼고. 그 다음에 풀고 종아리 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근육을 쓰는데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안 아프게. 그래서 마사지 볼 하나, 그 다음에 아까 그 고프론이나 아니면 큰 쿠션 이런 것들 하나 준비하시면 워밍업으로 네. 내가 거기에서 기대서 엎드려서 이렇게 여러 자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풀고 그러면 이제 몸 딱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운동해야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해볼 건데 산모한테 근력 운동은 필수거든요. 특히 부위로 따지면 이 엉덩이 쪽 운동은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자, 먼저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면 서 있지 않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벽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등, 머리, 엉덩이, 발바닥까지 벽에 밀착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동작은 이 무릎만 바깥쪽으로 이 벽을 향해서 쭉 벌려 볼 거예요. 쭉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엉덩이 바깥쪽이 쭉 조여지면서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동작이고요. 어디 가세요? 자, 이렇게 힘이 꽉 들어가 있는 데서 멈춥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벽에서 떨어지지 말고 발 뒤꿈치가 벽을 타고 쭉 뻗어서 쭉 뻗어보세요. 끝까지. 이 동작으로 변환됩니다. 이 두 번째 동작이에요. 지금도 엉덩이 힘을 쓰고 있어야 되고요. 뒤꿈치로 벽을 밀어보세요. 더. 그러면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두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아까 두 번째 동작으로 돌아갈 건데 이 무릎 높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만 원위치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도 엉덩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넷 하면 천천히 내릴 겁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다시 둘, 천천히 쭉 엉덩이 조여주면서 벌려주고요. 좋아요. 여기 끝까지 왔고, 둘 하면 쭉 그대로 무릎 높이 유지하면서 뻗어내세요. 더 벽 밀고. 자, 셋 하면 다시 무릎 높이 유지하면서 뒤꿈치만 붙여주시고, 넷 하면 천천히 떨어뜨려 주세요. 힘이 잘 들어가요? 네, 주성하신 것 같아요. 네, 12번 12번? 정도씩 하시면 됩니다. 지금 3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예성 산모님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엉덩이에 힘이 꽉꽉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쉽다 그러면 이런 밴드를 준비하세요. 자, 밴드를 무릎까지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러면 진짜 엉덩이 터질 텐데. 안 터져요. 자, 준비. 자, 밴드만 묶었습니다. 자, 동일한 동작을 3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쭉, 자, 그대로 유지. 자, 둘, 뻗어내고요. 쭉. 자, 밀어내야지, 더. 자, 셋, 다시 원위치, 무릎 높이 유지. 넷, 천천히 내리시고요. 자, 다시 둘, 힘있게 쭉.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주름 생겨요. 다시 뻗으세요. 쭉, 셋, 더. 벽 밀어야 됩니다. 자, 다시 셋. 되돌아오고 천천히. 이렇게 힘 빠지면 빨라집니다. 자, 넷, 천천히. 이렇게 빨라지면 안 돼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하나 깎아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운동 추천드리는 근력 운동이에요.
산모님들이 필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12개씩이죠? 그렇죠. 양쪽 12개씩. 남편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만약에 집에 남편분이 계시다고 하면 남편분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키가 남편이 엄청 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합을 맞춰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봐봐요. 하나 하면 벌릴 거예요. 하나 쭉 벌립니다. 그렇지. 서로 밀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둘 하면 뒤꿈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쭉 뻗어내는 거예요. 자, 같은 선상에서 같은 높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 거예요. 벽에서 하는 것보다. 서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셋 하면 무릎 높이 유지하면서 뒤꿈치만 붙여주기. 천천히, 동작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자, 넷 하면 천천히 닫아주세요. 우와.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남편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하하호호 하실 수 있는 좋은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니, 등 대고 있으니까 되게 의지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볼까요? 네. 자, 캐틀벨을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산모가 중량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 같은 거 할 때는 임신 중기 때는 중량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덤벨보다는 캐틀벨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캐틀벨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산후에 아이를 안을 때 손목 통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손목에 요 앞쪽 부분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는 자세를 보면 이렇게 앉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이 무게 4kg면 신생아 무게가 3kg 정도 되거든요. 3, 4kg 무게를 안으면서 손목이 엄청 아파져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캐틀벨을 내가 잡아주고 요 자세로 버티는 이 동작 자체가 애기 나중에 안을 때 우리가 이 근육과 건과 이런 인대들을 강하게 미리 만들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할 거거든요. 잡고 스쿼트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고블리 스쿼트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고블리 스쿼트는 뭐냐면 초보자들이 자세를 잡을 때 많이 시키는 그 기초 스쿼트예요.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릴게요. 일반적으로 스쿼트는 5도에서 10도 정도 벌리는 게 가장 표준이거든요. 그 정도만 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턴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벌려놓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준비가 끝나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 빼서 쭉 앉아볼게요. 그렇죠. 이게 고블리 스쿼트입니다. 너무 깊게 앉을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올라가세요. 하나. 좋아요. 자, 다시 둘. 천천히 엉덩이 뒤로 스톱. 다시 업 올라가세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 중량은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 때문에 준 거기도 한데 손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블리 스쿼트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자세를 교정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릎 사이에 이 밴드가 묶여져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엉덩이 쪽 운동을 더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묶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산모님들이 이런 밴드가 있으면 묶어서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없어도 무관합니다. 근데 있으면 훨씬 더 운동 효과는 올라가니까 있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준비물은 캐틀벨, 그 다음에 요 튜빙 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운동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나 앉아보시고, 자, 90도까지 오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 우리 예성 산모님이 동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하나 내려가 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허리 펴고, 그 다음 다시 가져오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 보세요. 팔을 뻗을 때 상체가 더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둘. 자, 내려가시고 자세가 되면 그렇죠. 팔을 뻗었다가 다시 가져오고 올라갑니다. 우와, 씨. 어우. 고운 말. 고운 말. 자, 이번엔 마지막 하나만 그냥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자, 하나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세요.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주세요. 지금 아까 전에 누워서 했던 벽에서 이용했던 그런 뭐 클램 엑서사이즈, 사이드 킥 엑서사이즈, 그런 어떤 엉덩이 쪽 운동, 체중 지지가 안 돼 있는 형태에서의 운동, 그 다음에 서서 체중 부하를 받는 상태에서의 운동,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순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운동은 필수인데 막 하지 마시고요. 일단 체중 부하가 없는 누워서 하는 거 먼저 하시고 일어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자,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 뭐 이렇게 해서 혼자 하는 것과 남편분이 같이 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로 끝내면 좀 아쉽습니다. 인터뷰할 때 제가 유산소 운동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그냥 한 평 정도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쿠션을 놨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베개라든가 쿠션 또는 스텝박스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스텝박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쿠션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쿠션을 넘어갔다가 넘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뭐냐면 쿠션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미션을 통과하려면 무릎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걸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무릎을 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면 무릎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밑을 보지 마세요. 밑을 보지 않는 것도 미션입니다. 밑을 보고 하면 나의 시각 정보가 개입돼요. 그런데 임산부가 시각 정보 개입 없이 내 밑에 있는 쿠션의 위치를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게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운동 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인지 능력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거나 내가 어떤 위급 상황에서 내 자세를 인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운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 거고 어떤 외부의 다른 고려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미션을 꼭 한번 수행해 보시고 보지 않고 넘어갔다가 넘어온다. 요거를 1분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제가 메트로놈을 킬 거거든요. 메트로놈 90 bpm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자에 맞춰서 넘어갔다 넘어오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쉬워 보여요. 준비 시작. 오,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제가 삑 울릴 거예요. 쉬워 보이는데 박자 느려요. 쉽지 않아. 지금 건들라 그래요. 박자가 느립니다. 똑딱 똑딱 자세 그렇지 건들면 안 되고요. 밑에 보면 안 되고요. 한 번 보면 5점 감점입니다. 한 번 건들면 5점 감점이고요. 좋아요. 지금 속도 좀만 올려볼게요. 이제 100 bpm입니다. 자, 따라오셔야 돼요. 좋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110입니다. 느리잖아요. 건드렸어. 오케이, 바로. 오, 이거 자, 느낌 다른데. 지금 약간 심박수가 올라가죠. 네. 지금 심박을 체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성 산모님한테 적정한 운동 강도 설정을 했죠. 네. 그게 심박수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객관적 척도였고 지금 느낌은 어때요? 매우 힘들다 아니면 조금 힘들다 그냥 보통이다 가볍다 보통보단 조금 사이. 힘들다 사이. 그게 약간 힘들다거든요. 그게 딱 임산부한테 주관적 척도로 처방되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성 산모님이 지금 이 정도 110 bpm으로 올렸을 때에 대한 심박의 반응 이것도 그 처방되어 있는 137 bpm에 적합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봤을 때 그게 이제 일치하면 제일 좋은 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신 산모님들도 운동 강도가 적정한지를 알려면 일단 걸어 보시고요. 걷다 보면 속도가 올라가거나 시간이 증가되거나 그러면 심박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성 산모님처럼 나이나 안정시 심박수나 이런 걸 계산해서 정확히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120에서 140 bpm 사이가 가장 적합하세요. 임산부들은. 그래서 120에서 140 정도 심박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없다. 그러면 주관적 척도. 내가 느꼈을 때 예성 산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방식은 유산소 운동은 1분 정도 걸어보시고 그리고 1분을 멈춰서 편하게 쉬세요. 그리고 다시 1분 꼭. 이렇게 해서 7세트 해보세요. 그러면 집에서 14분 유산소 운동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휴식으로 심박을 올렸다가 후 떨어뜨리면서 다시 리커버리하고 다시 심박을 살짝 올렸다가 후 떨어뜨리고 이게 임신 때 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당 조절에도 좋고 자연분만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연분만은 심박의 변이가 더 크게 오거든요. 숨차기도 하고 산소 요구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운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산소까지 끝.
오늘 김우성 대표님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해봤는데요. 우리 집에 계시는 누워 계시던 우리 산모님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운동해 보시고 제왕절개 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맘카페에서 보면 나는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엔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운동 계속 해오시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순산하는 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산하세요.